자, 이 외에도 이번에 아주 초대박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곧 관련된 재료가 공시가 나올 것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함께 보실 거고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보면 195,000원대의 강한 지지 라인을 통해서 주가가 큰 폭에 상승한 이후에 이 195,000원 지지 라인을 지켜가면서 횡보를 잘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4월 1일쯤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음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5,000원 그리고 177,000원대의 이 지지 구간을 한꺼번에 깨트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요 며칠 이제 16만 원대의 요 지지 라인, 새로운 지지 라인들을 지켜가면서 또 다시금 오늘까지 해서 양봉으로 좀 추세 전환을 다시 도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종가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77,000원 요 저항 구간 라인을 좀 확실하게 뚫고 위로 좀 자리를 안착해 주면 요 177,700원대와 195,500원대 사이를 횡보를 하는 모습을 저는 좀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주가 하락에 대한 내용은 좀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이, 특히나 우리가 요 21선 있죠? 수급선이라 볼 수 있는 요 21선 위로 위치를 좀 자리를 잡아줘야 변동성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응대를 해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요 중간에 하락을 했던 요 구간, 여기서 이제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질적 가치를 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 가치를 통해서 현재 알테오젠의 위치는 어디쯤으로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자, 우선 최근에 좀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보시면은 미 기준금리 6월 인하 어렵다. 속속들이 이제 전망 바꾸고 있는 IB들 하면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런 제약 바이오의 섹터는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그래서 성장주는 특히나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를 해야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더 가져갈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발언들, 인하가 어렵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져왔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주가는 이슈가 있으면은 좀 선반영이 되는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한편으로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7일 날 나왔던 공시가 하나 있는데요. 보면은 요 2대 주주인 정혜진 박사가 160만 주를 블록딜 매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록딜 매각. 그래서 전일 요 보시면 종가 기준 9.9% 정도 할인된, 9.9%가 할인된 금액으로 19만 7,770원으로 블록딜 매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이제 추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좀 하락을 해왔는데, 근데 요 20만 원대에서 쏟아져 나온 이 물량을 외인 기관들이 다 받아주면서 아까 확인하셨던 요 16만 원대의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를 좀 띄었어요. 자, 이 물량 왜 받아냈을까? 이게 좀 중요하죠. 그죠? 바로 이어질 무언가 아직은 우리가 개인들은 모르는 다음 이슈가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차트에 잘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정혜신 박사가 앞으로 다가올 이슈, 그러니까 좀 근접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 이전 이슈가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보도나 공시가 밀접해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는 사법적 리스크를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요런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좀 매각을 단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말인즉슨 그러면 뭐죠? 자, 여러분 뭡니까? 곧 관련된 재료가
공시가 나올 것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후반에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 이 외에도 이번에 아주 초대박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자, 뭐냐면 요건데요. 보시면은 지난 20년 6월 체결했던 라이센스 계약이 일부 이제 수정이 됐어요. 자, 머크사에서 알테오젠의 이 비포 히알루로니다제 요거를 첨가해서 개발 중인 펜브롤리주맙 이 제품군에 대해서 이 제품 한정된 거지만 그래도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 합의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무려 하나로 267억 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마일스톤 대금도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자,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실 점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펜브롤리 주맙 제품군 판매금 요거를 일정 비율 프로테이지로 해서 판매 로열티를 수취를 하기로 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 제가 요 기사를 하나 볼 건데 자, 헤드라인에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첫 발 뗐다 라고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은 주요 파이프라인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하이브로자임 요게 핵심이죠. 지금 요 공시에 쭉 내려서 보시면 우선 자 보십시오.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해서 정맥 주사를 제형 항체 의약품으로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요 기술 자체가요. 여러분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랑 알테오젠, 국내의 이 알테오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2개의 회사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특히나 알테오젠이 요번에 독자 개발한 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은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을 해서 항체 의약품을 피부 아래, 그러니까 세포 외기질에 주입하는 피하 주식 방식으로 바꿔준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항암 치료 받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제 왜 당뇨 심하신 분들 집에서 혼자서 배에다가 주사 놓듯이 항암 치료도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센세이션한 업계의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키를 우리 알테오젠의 기술이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방금까지 강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알테오젠과 머크사 이 계약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 로열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열티 비율을 그냥 추산을 해봤을 때 3%에서 한 5% 정도 안팎으로 예상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40조 원에 달하는 키투르다 이 매출에서 대략 한 50%를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피아 제형으로 그러면 20조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20조 원에서 매출의 3% 로열티 받으면 연간 6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또 5%도 통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라고 하면은 매해에 이렇게 1조 원을 수령을 가만히 앉아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금액도 당연히 크죠. 근데 일반 제조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대 비용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미 개발하는 단계에서 비용은 다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은 로스가 발생되는 금액이 아닌 순수 이익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크사에서 키투르다에 대한 판매 수익이 발생을 하면 우리 알테오젠은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는 이게 수치적으로 뭐 1조라고 하지만 20에서 30조 이상의 가치를 한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대박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단군 이래의 최대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계약건에 대한 의미가 상당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트루다가 도대체 무슨 약품이냐, 뭐 대단하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빅데이터와 외신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좀 참조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왼쪽에 이 차트를 보시면 14년부터 22년까지 키트루다 판매 실적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면은 매년마다 20에서 30%씩 꾸준하게 고성장을 해왔어요. YOY가 매년 이제 20에서 30%씩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점을 찍은 이후 23년에는 250억 달러 정도로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나로는 이게 33조가 넘는 판매 실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걸 수치화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내용이 항암제 중에서는 전 세계 1위 매출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도 잘 나타나 있고 실제로 최근 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외신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지난 이제 연 매출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될 베스트셀러 의약품이 뭘지를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보면은 맨 상단에 보면은 보란 듯이 어마어마한 수치 차이를 보이면서 키투르다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 다이어트 의약품이니 보조약품들 많지만 모든 약품을 다 제쳐 놓고도 요 지금 키트루다라는 항암 의약제가 아주 호적인 판매 실적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약품에 대한 판매 로열티를 우리 알테오젠이 얼마인지는 뭐 오픈돼 있지 않지만 3에서 5% 이상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미친 듯이 더 올라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는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이 수치화되어 있는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약바이오는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향후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악성 루머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가요? 엄청나게 뒤흔들면서 가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냄새를 맡은 개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갈 겁니다. 또 고럴 때 제대로 된 이제 투자 맥점 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하나만 더 보실게요. 키투르다 하나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한번 재료가 식고 나면은 다음으로 또 추가 상승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요 보시면은 알테오젠의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그러니까 요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의를 했을 때에 ADC를 상업화한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 이 회사가 동물 실험에서 ADC도 피하 주사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ADC뿐만 아니라 이중 항체나 RNA 우리 한참 그 코로나 때 이슈가 됐었던 요 리브엑산 관련된 의약품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에서 나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렇게 알테오젠에 관련된 리포트고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로 MSCI 편입에 관련된 지금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패시브 자금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수급에 관련된 아직은 외인 기관들이 개인들의 어떤 이제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위치를 보고 좀 대량 수급이 들어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거에 관련된 맥점들도 요 리포트 안에 이렇게 제가 다 분석을 통해서 담아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리포트 브리핑 드릴 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 특히나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외인 수급선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외인의 어떤 외인 투자자들이 요 알테오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목에 이 리포트에 분석해서 담아놨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편향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A, B, C 이렇게 해서 매수 맥점을 각각의 매수 매도에 관련된 맥점을 각각의 마디가로 설정을 해 놨으니까요. 좀 투자하는 게 너무 나는 뭐가 뭔 소린지가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리포트 참조하셔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매도 매수 단가만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대응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리스크를 테이크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은 없으실 거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힘을 내서 다음 영상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